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7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상생 방역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이게 또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입장 낸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소신 있게 이제 발언하시고 입장 내신 건 알겠는데 주변에서 쓴소리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시달리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쓴소리도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말한 상생 방역, 그거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 우리가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요? 민주당의 성명은 전혀 그렇지가 않던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아까 우리도 요정 코너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어떤 항의 전화 문자 많이 보내올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속상함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민주당에서의 이제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고 있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예. 3차 대유행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당분간은 확진자가 오늘도 700명대가 나왔는데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령자들, 고위험군 중심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증가세가 치명률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더더욱이 우리가 3차 때 1000명까지 갔었을 때 의료 병상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의료 대응이 여력이 있는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대유행 우려는 있으나 우리도 역시 그만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본격적인 내용,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업종별 탄력적 운영, 또 상생 방역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업종별로 이게 말하자면 어떤 업종은 9시까지, 어떤 업종은 12시까지 이렇게 여러 개 어떤 차등을 두자는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생방역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제가 주장했던 상생방역과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상생방역의 컨셉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동안의 그런 거리두기 강화를 하면서 업종별로 상당히 일관성 없다, 합리성이 떨어진다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동검도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업종으로 분류가 안 돼서 완화의 대상이 안 돼서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에 그게 같이 반영이 되면서 해결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업종별로의 이런 뭔가 불평등함이 있었고 근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업종별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그거에 맞게 만들고 전문가가 컨설트하고 그러면서 바닥에서부터 그 업종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부로 올리는 그런 상향식의 매뉴얼 시스템을 말한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관리가 점점 복잡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하필이면 지금 4차 대유행 이런 위기 시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서서히 적용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주장도 1월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업종별로의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진 매뉴얼이 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직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시작하면서 접종률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거리두기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상생 방역에 대한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했던 것이죠. 어허. 다만 그 주장을 지금 적용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되게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정도에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점에서는 약간 오세훈 시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요. 예.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지자체나 업종별로의 영업시간이 동일하지 못했을 때는 또 그게 뭔가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초래되기 때문에요. 예.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공통으로 하되 예. 다만 체육시설, 레스토랑, 커피숍 각각 영업장에 맞는 매뉴얼을 각자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반영을 했을 때 그들은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고 지켜야 되고요. 예.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강한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책임 방역, 소통 책임 방역으로 플러스 가는 자율 방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업종의 그 예. 특성에 맞추자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백신 접종하고 좀 연동해서 가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또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유연성 있게 가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물량이 제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 계속해서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6월 달 정도까지 우리가 1,200만 명,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분의 1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보다는 4월, 5월 가면서 6월 달에 1,200만 명이 될 거고요. 예. 3분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접종률이 확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 백신 맞았는데 아직도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해야 돼? 그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예. 또 이런 거리두기만 강조하다가 보면 민생 경제가 다 망가져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생 방역, 소통 방역의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코로나라는 거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예, 그리고 우리 K 방역이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역이 중앙 정부식으로 일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일관성 있게 또는 아니면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좀 더 자율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역으로 진화하자는 얘기네요. 예, 실제로는 새로운 어떤 시도고요. 그렇죠. 발단은 그런 소상공인이나 영업 종별의 그런 시위들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특히 지역구 계시는 의원님들은 항상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민원들을 반영할 조직이나 이것을 매뉴얼에 담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과의 소통은 당연히 국회에서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문제는 이제 당내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물론 뭐 요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목소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 얘기고 전문가로서 초선으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어떤 벽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코로나라는 정말 국민 건강의 이슈가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 그동안에 왜 이런 제안들이 진행이 안 됐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궁금했고 잘 몰랐었습니다. 어허. 근데 오늘 그 재선 의원께서요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은 뭐라고? 우리 캠프에서도 우리 서울시 캠프에서도 검토를 했었다. 제안을 했었으니까 검토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이 내용들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고 예. 하지만 그 결과를 미처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중진 의원이든 좋은 그런 정책을 제안했을 때 당내에서 논의가 되던 안 되던 예. 논의가 된다면 그리고 차용이 되던 안 되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들한테는 뭔가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 제안자들은 그럼 이 시점에서 더 나은 정책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아니면은 더 나은 시점에서 다시 제안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결과를 모른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입이 봉해지고 침묵으로 그냥 가버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 결과가 모른다면은 그 좋은 정책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당내에서의 소통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결국에 논의됐을 때 그렇지 못한 결과가 얻었더라도 피드백 받고 더 보완하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의 좋은 정책들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그런 소통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린 그런 개방적이고 조금 어떤 포용하는 어떤 당내 시스템을 강조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성명을 한번 보면 말이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 실험이다. 이러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뭉개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쇄신대상 아닙니까?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시점에서는 이 상생 방역이 맞지가 않다. 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준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서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럼 더 좋은 메시지로 국민들한테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책의 실력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정치가 과연 그런가에 대해 전 계속 의문이 들어요. 자,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실보상제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보완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 아직 손실보상 입법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쯤 끝났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그 상생 그 3법으로 해서요. 사실은 그 입법을 했고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서 이번 달에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소급 입법은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법안이 통과될 수가 있는 만큼 그런 면에서의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실제로 저도 감염병 예방법의 이런 집합 금지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손실보상해야 된다는 근거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의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현명한 방식으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정부는 지금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의원님은 이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이기만 하는 정책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하고 지금 신 의원 그 주장하고는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 또 견해 차이가 좀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지 않을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라고 하면은 거리두기 2.5단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역이라는 것도요. 결국에는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인 정당성만 갖고 국가가 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특히 어제 저희 비대위에서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고 하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만 갖고 모든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거리두기 쪼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쫄아졌으니까 널널하게 조금 완화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순 논리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한계에 거의 다다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유연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방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정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저것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주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가진단 키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 키트를 쓰자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많이 반대합니다.
특히 무증상 경증 감염을 제대로 빠르게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가 진단 키트, 즉 신속 항원 키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 키트들의 정확성은 아직까지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매우 취약하고요. 예. 그만큼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다만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정확성이 있는 키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만큼 정확한 키트가 만약에 개발이 되거나 외국에서 수입이 된다면 예.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는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지금까지는 그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예. 국내 승인 받은 것조차도 정확성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방역에 혼란이 주는 예. 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가진단 키트까지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예, 상생방역에는 자가진단 키트랑은 다른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데 것이죠. 자가진단 키트를 쓰는 나라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요. 예. 그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당히 확진자 수가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수준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미국이랑 영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병원에 가는 거 한 번이 너무 어렵고요. 어허.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PCR을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외국 사례는 우리가 본받을 사례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확한 이렇게 가려내는 능력, 식별 능력을 가진 자가진단 키트 나올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개발을 이제 서두르겠다고 하고 예.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정확성을 검증해보겠다고 했으니 예.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예. 제가 감히 이런 보건의료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단언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청취자 문자가 와가지고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6월까지 백신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접종자 수가 12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달 만에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요. 네. 그랬을 때 상당량이 지금 예정된 것이 6월 달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달, 5월 달에는 접종의 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2분기라 있네요. 하더라도 우리가 후반기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3분기 얘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 3분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올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얘기가 3분기에 나오는 것이죠. 예, 지금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 좀 여쭤볼게요. 초선 의원으로서 비대위원도 맡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문자 폭탄도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매우 또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의 폭탄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심과 당심이 이렇구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인신공격을 하는 문자 폭탄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걸 옛날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받은 거거든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이심전심도 될 것 같은데 비대위가 좀 나서가지고 이런 걸 설득하고 진정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비대위의 지금 단기간의 역할은 여러 가지 민심을 경청하는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통제하려고 들거나 어떤 것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패배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서 혁신할 것이냐 네. 이거에서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 그건 뭐 출발점이고 가장 어떤 기본적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경청해서 이제 내년 대선입니다.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당 쇄신이 중요하거든요. 쇄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거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우리 당내 소통 구조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어제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도 부산에 가서 비대위가 경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가장 뼈저리게 아픈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실력 있는 여당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민주당이 실력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보답하는 그런 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쇄신을 해야지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 전문가 역할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당내 시스템 개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듣는 조직 그리고 그런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풀 이런 것들도 정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피드백 해주는 시스템 아까 그렇습니다. 강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좀 역할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